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네. 151회예요. 151회. 151회. 네. 근데 좀 이거 망설이긴 했어요. 내가 미리 왜요, 준비했는데. 교수님? 얼마 전에 김영식 의원 팬가 관련된 거 방송을 했는데 그거하고 좀 비슷한 사건이에요. 이번에 선정한 게. 네. 장소가 그래요. 장소가 강서구 방화동에서 발생한 바로 거고 옆이네요. 네. 바로 옆이고 건설사 사장 청부라는 말이 또 들어가서 청부 살해 사건 이렇게 네이밍이에요. 보이는데 네. 사실은 황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가 여기에서 이게 황해 네, 모티브가 된 김영식 의원 사건이 아니에요. 거예요. 이게 황해라는 김영식 의원 사건인 줄 알았어요. 어? 김영식 의원 사건. 그 사건이 아니고 황해 조선족 연결돼 있는 거는 네. 사실은 요 사건이에요. 그래서 방화동 건설사 사장 청부 살해 사건 151회 네. 이렇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설명할 테니까 염 교수 중간중간에 빨리 들어와서 얘기해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처음부터 갈게. 네. 내가 이거 찾아온 건 상당히 이제 꼼꼼하게 찾아왔어요. 이거. 네, 네, 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굉장히 꼼꼼하게 찾아온 거예요. 네. 2014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7년 전이죠. 네. 2014년 3월 20일이에요. 봄입니다. 네. 목요일 날. 네. 퇴근 시간이 이제 약간 넘긴 시간이 19시 20분경. 그 시간경에 그때 마곡지구 재개발 현장하고 인접해 있는 그 빌딩이 있는데 거기 4층에 마곡지구 감리단이 있었대요. 마곡지구 감리단이 있는데 거기 그 직원이 19시 20분이니까 퇴근 시간 좀 늦었죠. 그렇죠. 퇴근하기 위해서 계단을 이제 내려가는 중이야. 네, 네. 내려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담배가 한 대 피고 싶어. 네. 그 중간쯤에 딱 서가지고 담배 한 대 딱 피고 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나. 뭔 소리지? 사람이 떨어졌네.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이렇게. 네, 네. 그랬더니 도로 쪽에서 한 중년의 남자가 비틀비틀하면서 도로 쪽을 좀 향해서 걸어가더니 네. 그대로 그냥 팍 떨어지는 게 보여요. 이 남자 한 20m도 채 못 가고 힘없이 그냥 벚꽃 골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1차 공격받을 때 쿵 하고 한번 쓰러졌다가 맞아가지고 공격한 놈이 도주하고 나니까 일어나서 나름대로 조금 걸어가다가 또 그대로 나가 떨어진 것 같아요. 아이 어떻게?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분이 119에다 신고해요. 네, 네. 119에다가 신고해서 119가 출동을 했어요. 네. 굉장히 빨리 왔더라고요. 네. 순식간에 왔는데 네. 이제 차도에 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119가 출동해서 딱 보니까 이미 사망했어. 아이 어떻게? 그리고 뭐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거야. 그때 도로 쪽에 쓰러져 있으니까 119가 생각하기 일견. 이건 뺑소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쿵소리 났다고 그러고. 네. 이건 뺑소니다. 그래서 112에다가 119가 신고를 해요. 그래서 얼굴이 피가 뭐 범벅이 돼 있었고 그랬다고 그래요. 또 사람 누워있는데 흰 페인트로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네. 그래 놓고 이제 112에 신고를 한 것 같고요. 그 현장 이제 보면은요. 여기가 강서구 신방화역 부근이라고 그래요. 네. 재개발 지구로 그 당시에 지정이 됐었다고 그러고. 난 그쪽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공항 앞쪽이라 보시면 돼요. 김포. 네. 그렇게 봐야 되나? 방화동. 그 신방화역 그 부근이래요. 네. 그 재개발 지구로 이게 지정이 돼 있었고 거기는 왕복 6차선 도로라고 그러네. 왕복 6차선 도로고 또 주도로로 이렇게 진입하는 이면도로의 진입로예요. 그러니까 6차선이 있고 일로 진입하는 또 이면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진입구 고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늘을 보고 누운 채 검정색 바탕에 흰색 세로 줄무늬 양복, 상하이 양복, 네. 양복을 입고 있고 흰 와이셔츠가 이렇게 거쳐져 있는데 복부가 좀 일부 드러난 상태고요. 네. 구두 착용했고 구두에 피가 흥건했는데 아마 찔려서 스며가지고 구두가 질척질척할 정도까지. 그럴 수 있죠. 걸어가면 내려가니까. 네. 주로 공격한 거는 보니까 턱하고 입 쪽이에요. 피도 많이 나고 있었고 그러고 무엇보다도 보니까 몸통 부위에 출혈이 엄청나게 많아. 그럼 몸에 뭐 계속 찔린 거예요? 그렇죠. 아마 몸통 급소의 부분을 막 찌른 것 같습니다. 아유 참. 낙하혈흔이 있었어요. 낙하혈흔도 아까 쿵 하고 쓰러졌다 일어나서 20m 걸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뚝뚝뚝 떨어져서 그 20m 걸어갔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낙하혈흔이 일정한 간격으로 쭉 이어졌다. 그래서 그걸 역으로 따라가 보는 거지. 사람이 네. 쓰러진 데서 낙하혈흔을 따라서 역으로 가 보니까 네.
모퉁이에 있는 그 상가 건물하고 이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가 건물에 이 사람의 근거지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피해자. 그래서 과수팀이 이제 상가 건물에 가고 현관에서 낙하혈흔하고 이게 문질러지는 혈흔이라고 그러는데 문질러진 건 뭐냐면 잡아 끌면은 낙하혈흔이 묻어있다가 사람이 잡아 끌면 이렇게 쭉 자국이 나잖아요. 네. 방향 나오거든요. 네. 문질러진 그 혈흔 이런 거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마 최초 현관에서 공격을 당한 것 같아요. 그분도 내가 생각할 때는 네. 퇴근하다가 공격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격 당하고 난 다음에 살기 위해서 차도 쪽으로 이동한 것 같고. 일단 빨리 구조 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냥 그대로 급소 찔리는 바람에 현이 취해서 쓰러져서 사망한 걸로. 그러니까 이건 뺑소니 사고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뺑소니는 골절이 수반되거나 이러잖아요. 피도 많이 안 나요. 그럼요. 근데 이건 뭐 이미 흉기 공격이 머리 많았으니까 이건 뺑소니 사고는 아닌 거지. 119 이제 얘기하기는 뭐 뺑소니라고 그랬지만 경찰이 볼 때는 아니었던 거죠. 일단 교수님 제가 볼 때 너무 과감해요 범행이. 그건 맞아요. 세상에 저녁 7시 10분 요 근처에 차 퇴근하는 차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거기서 칼질을 해 그래요. 그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타겟팅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잡히든 말든 알 바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시신 놔두고 막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데 바지 주머니에서 윙 하는 소리 들려요. 휴대폰이 그 휴대폰 받았죠 경찰. 네. 이제 원래 소지품 확인은요 그대로 시신 옮겨갖고 영안실에 가서 검시하고 하나씩 소지품 챙기는 거예요. 네. 경찰이. 이게 룰이에요. 네. 근데 이 경우는 휴대폰이 울리니까 아마 이제 그 확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친 김에 아마 이제 다 본 것 같습니다. 네. 지갑하고 그대로 있고요. A 씨 59세 양천구에 거주하는 분인데 네. 그러니까 바로 경찰이 가족 탐문했겠죠. 가족. 네. 그리고 주변도 탐문해보고 그다음에 그 상가 건물 현관 중심으로 해서 현장 감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최초 공격당한 데가 상가 건물인데 그 4층 규모의 건물이래요. 네. 본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예, 이 사람은 이제 1층에는 부동산 중개사 두 개 아마 재개발되니까 그 그렇죠. 앞쪽으로 중개사 사무실 많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한 두 군데 있어요. 그다음에 2층부터는 뭐 디자인학원, 그 위에는 무슨 사무실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그 중에 하나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합상가네 그냥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는데. 출입문 1층 근처에 아까 낙하혈은 많이 있었고 문지름 혈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문질러진.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밤 시간 되니까 어두워졌겠잖아요. 다음 날 이제 이런 경우는 또 정밀 감식 또 해요. 네. 폴리스 라인 쳐놨다가 다시 합니다. 네. 밤 시간에는 아무래도 못 찾거든요. 그런데도 뭐 특이점 발견 못했고 이 사람은 정상 퇴근했던 걸로 그건 추정이 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퇴근을 하신 거네. 사무실에 뭐 본인만 있을 건 아니니까. 직원도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흉기 공격을 당해서 칼로 공격당했다는 건 상해 부위를 보면 금방 알잖아요. 자상 그래서 부위 주변에 봐야죠. 아마 칼을 찾는 데 주력한 거예요. 대체로 연결해서 범행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칼 들고 가는 놈 흔치 않아요. 없지. 주변에 어디 버리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을 정밀 수색해서 범행 도구 찾는 거는 경찰이 할 일이에요. 근데 교수님 그러면 보통 이 정도 많이 찌르면 찌르다 칼이 밀려갖고 지손이 다쳐갖고 지피도 떨어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많아요. 그런 거는 없었고요. 그거는 이제 아마 주변에 혈흔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점점이 찍어서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너무 피가. 근데 내부는 있잖아요. 건물 내부에서는 좁쌀만한 혈흔까지 전부 다 채취해요. 경찰이. 찌른 건 야외에서 찌르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야외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핸디캡이 있죠. 지가 공격을 하면서 지 손을 다쳐가지고 휘두르는 가운데 이제 흩뿌려진 그 혈흔에서 범인의 혈액형이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부는 외부는 그러네. 외부는 조금 오염 가능성도 크고. 오염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바람 불고 먼지 날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칼을 대체로 뭐 한 90% 이상이 공격하고 난 다음에 그 칼은 그 주변 어디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이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계속 넓혀가면서 수색을 해요. 경찰이. 그 과정에서 이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주변 수색하다가 현장에서 얼마 안 떨어진 교회 앞 옆에 공터가 있대요. 그 쓰레기 더미가 막 이렇게 있대요. 재개발적인 거의 쓰레기장이래요.
거기에서 칼을 발견해요. 잘 찾았네. 예, 이거는 이 형사 칭찬해 줘야 돼요. 오, 중요한 겁니다, 이건 진짜. 길이가 28cm. 아이고. 총 길이가. 근데 이 칼의 그 용도가 뭔지 아세요? 회칼 아니면 발골칼이죠. 발골칼이에요. 발골칼이 뭔지 우리 구독자님들 알려드려야지. 발골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기 그 도축장에서 뼈하고 살을 발라내는 데 쓰는 네. 칼이에요. 그래서 앞쪽이 많이 뼈 쪽이에요. 네.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죠. 예, 발골칼 28cm까지 향해요. 소뼈를 끌어내는 그 칼을 썼단 말이죠. 이제 물론 그걸로 소뼈를 자를 수는 없어요. 네. 아니, 관절과 관절 사이를 깊숙이 해가지고 그거 예. 다 뜯어내더라고요. 예, 예. 예. 그 발골 잘하는 그 꼴통 하나 있어요. 내가 아는. 내가 내 손으로 몇 번 보냈는데 네. 예. 예, 요즘에는 좀 맘 잡고 삽니다. 그 발골칼 28cm 한번 그 사람 모실까? 이 28cm 가량의 그 발골칼이었고요. 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검정색 페인트로 도색을 했더래요. 아, 날까지요. 그러니까 이거 좀 특이하다고 본 것 같긴 한데. 밤에 안 보이려고 그러고 이제 반사 안 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하여튼 칼날에 혈흔이 네. 묻어 있는 상태였고요. 네. 뭐 휴지로 한번 쓱 닦는다고 그래서 육안으로 안 보여도 혈흔은 네, 그 남죠. 됩니다. 네. 감정을 했어요. 페인트까지, 검정 네. 페인트까지. 근데 이 칼을 이제 경찰이 조사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느 공장에서 몇 년도에 몇 개나 생산됐는지 이런 거 다 또 따져야 돼요. 또 출처를 족볼 파악을 해야 이게 칼을. 또 쉽지 않은 수사인데 네, 네.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수제래요. 수제로 제작하는 아. 거래. 이거 아마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반수제인 거예요. 칼날에도 일정한 문양이 있을 거고 그 네, 제작자 그러면, 그 표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수제로 제작되는 칼인데 판매되는 칼이라고 그러네요. 아.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칼도 감정을 했겠죠. 네. 근데 그 피해자 혈흔으로 나왔고요. 아. 그럼 뭐 또 검거는 지문 맞네요. 같은 거 안 나왔고요. 지문 당연히 안 나왔고. 닦았겠죠. 예, 또 예. DNA도 안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손잡이 같은 데는 정밀하게 아마 닦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버린 것 같습니다. 네. 페인트에서도 뭐 특별한 사항 안 나왔다고 그러고요. 네. 그러면 이제 칼 구입처 찾는 거. 근데 구입처 찾았어요. 그러면 뭐 수제면은 뭐 한정판 내지는 뭐 그렇죠. 자릿수가 많지 많이는 안 않아요. 나와요. 네. 수천 개 정도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네, 이거 다 수제는. 장인이 갈아서 많이 하는 해봐야 한 100개 미만 이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영세한 그 분들이 칼 제작하는 게 공작소 조그맣게 차려놓고 자기가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있거든요. 요거 제가 수사해봤는데 우리나라에 조그만 공작소 같은 거 만들어서 칼 제작하는 거 우리나라에 제가 퇴직하기 직전이 2014년 그 즈음에 2014년 그 즈음에 우리나라에 한 2,500군데 정도. 그 내 기억이 그렇거든요. 공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칼공방. 예. 요즘 그냥 제작관이라고 하면 두들겨서 공방이라고 만든 그러시더라고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체로 또 근데 그 칼이 사용되는 지점이 빤해요. 빤하지 뭐. 한 100개 미만을 만들기 때문에 그 동네에다 거의 팔아요. 그렇죠. 그게 뭐. 그래서 그거는 또 찾기는 쉬워요. 네. 그 대량으로 찍혀서 막 전국에 배포되는 거는 그런 칼은 발견되면 경찰들이 애먹어요. 근데 이 수제 칼이면 오히려 경찰들 입장에서는 좀 낫죠. 근데 뭐 예를 들어 교수님 뭐 저기 인터넷 판매나 아니면 중간에 중간 도매상한테 해갖고 다 뿌려버리면 방법 없잖아요. 근데 시장을- 영 교수 대체로 조그만 공작소 만들어 갖고 본인이 두들겨서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판매 같은 거 잘 안 해요. 오히려 그냥 그 시장 같은 데서 노점에서 파는 사람들이 와서 도매로 받아가거나 네. 이런 식으로 팔지 그 인터넷에 능숙한 세대들이 아니에요. 지금 두들겨서 그 칼 만드시는 분들이 그럼 이것도 그렇게 해서 찾아내신 거예요? 금방 찾아낸 겁니다. 이거는 그 고생을 했겠대요. 한 70자루를 제작했다고 그러네요. 지집자루를. 예, 그래서 근데 인터넷 중간상으로 갔네 이거는. 인터넷 중간상도 가고 노점에도 판매하고. 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판매하신 거네요. 예, 만드신 이분은 분이. 예. 한 자루에 얼마 받은 줄 아세요? 얼마 받으세요? 5,000원. 이렇게 싸게 받으셔. 5,000원. 그러면 이제 한 70자루 제작됐으니까 70자루 사간 사람 찾으면 예. 실패했답니다. 인터넷으로 간 거는 찾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에 구입 내행 다 근데 노점상을 통해서 판매되면 그건 어려워요. 모르지. 현금 5,000원. 그 바람에 아마 구입자 찾기는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는 사람은 찾았는데 구입자는 못 찾았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칼은 찾은 거는 큰 소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거는- 번걸 찾았으니까. 이제 부검 들어갔습니다. 부검으로 가야겠네요. 네.
이거 피해자 같은 경우는 169cm래요. 169cm. 169cm. 작은 키는 아니시네. 68kg인데 네. 그 땅땅한 체격인데. 땅땅하신 네. 것 같아요. 내가 볼 네. 때는. 그죠?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사인 직접 사인 같아요. 두 개 정도가 목 앞에 있는 그 두 개의 자창이 있는데, 예. 예. 이게 척추동맥을 관통해 버렸다는 게 이게 관통한 거예요. 이 뒤에까지. 예. 그리고 명치 왼쪽 자창이 있어요. 명치 왼쪽. 예. 거기 7번 늑골골절을 그 자르면서 관통해 버렸어요.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갈비 사이를 통해서 그 칼이 관통되는 경우도 흔치 않아요. 이 찌르는 사람의 압력이 상당히 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방송에서 이게 적정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수위 낮춰서 하시면 돼요. 예, 압력이 세가지고 지그시 눌러서 관통하는 건 어려워요. 네. 원래가 관통은요 순간적으로 팍 찔렀을 때 속도, 원래는 이 속도에 의해서 깊이가 정해지는 거예요. 저희 총검들도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네, 느슨하게 공격하지 말라고. 이거는 어떤 순간적으로 힘을 모아서 사용할 네. 수 있는 총검들도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의 가해자예요, 이건. 근데 많이 써본. 그러니까 소리인데요. 이게 예. 적어도 칼을 많이 써보거나 네, 칼을, 네. 아니면 어떤 이 순간적인 힘을 몰아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노리고 한 건 맞고요.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네. 무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명치 전으로 찔렀으면 뭐 죽으라고 찔른 거지 이게 뭐 겁질라고 찔른 건 아니잖아요. 원래요 힘이라는 거는요 뭐 우리 염 교수야 뭐 우리 염 교수도 무도 많이 했고 뭐 나도 운동했으니까 얘기지만 사실 무도는 속도입니다. 네. 완력이 아니에요. 이 태권도를 우리가 할 때도 이게 정권을 뻗는 것도요 얼마나 빠른 순간에 순간적으로 딱 나가느냐 이게 강도를 작용하는 거지. 원래 이걸 무퉁무퉁하게 해서 이게 때려가지고 센 게 아니거든요. 그 가속의 에너지로 바뀌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것도 이제 이런 경우는 늑골을 관통했다? 늑골을 자르면서 관통했다? 자르면서 관통할 정도면 순간적으로 밀어 찌르는 힘이 엄청 빠르다는 얘기예요. 네, 네. 빠르다는 얘기는 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죠. 그 킬러로 보이네요, 슬슬. 그러니까 이제 네. 뭐 경찰 아마 이때부터 거의 킬러 수준으로 봤을 것 같아요. 네. 킬러로 보이네요. 7번 정도의 자창이 있는데 가슴 자창, 뭐 심장에 찔렸고, 뭐 늑골 뚫고 들어가서. 베인 건 없어요, 교수님? 다 찔린 것만 있는 거예요? 손가락 자창 제외하고 이제 전부 깊게 찔렀다는 거고요. 베인 상처가 없다?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건 당한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냥 당한 거죠, 뭐. 그렇죠. 이건 순간적으로 당한 겁니다. 예. 뭐 저항할 상황. 어느 정도 인식이 됐으면 저항을 해가지고 베인 상처가 있을 거예요. 저항이. 네.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는 다툼 자체도 없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네. 급습한 겁니다. 급습. 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이건 애초부터 계획범죄죠. 타겟팅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목적으로 했을까요, 원하 씨? 그러면 이건 청부살인 쪽으로 확신을 거의 둬야 돼요. 이 정도. 그러면 이 지금 돌아가신 A 씨 피해자분의 주변 상황을 또 경찰이 뒤져야겠네요. 당연하죠. 예. 그러면 보건 이 사람이 있으면. 왜 죽었는지를 따져보려면 이분 주변을 조사를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주변 탐문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가해자는 예,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은 거기에서 청부로 거의 봤다고 그래요. 이후 그 늑골을 네. 관통해가지고 네. 갈비를 자르면서 심장까지 침입할 정도의 순간적인 속도 몰아치는 힘이 있었다면 이거는 킬러의 솜씨다. 야, 근데 이 사건은 그 경찰 강서경찰서 난리 났었겠네요. 이거는. 난리 났죠 이거. 왜 그러면 저기 진짜 옛날 조폭들 막 흉기난동할 때 그때 뭐 20-30년 얘기 이거 처음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때 배인 상처도 없어서 저항은도 없다. 현관 앞에서 퇴근하는 사람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공격했다. 이건 우리 어떤 뼈를 뚫고. 네, 아유, 프로의 이거, 솜씨거든요.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경찰에서도 이거는 청부살인 염두에 둬야 된다. 저 전반적인 기류가 그랬대요. 완전히 뭐 대포권 걸렸겠네 그냥 경찰에. 난리 난 거죠. 야 이거 그러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전담반 한 50명 꾸렸다고 하더라고요. 형사만 50명이요? 예, 50명. 대형 사건이네. 그래가지고 이 목격자 아까 그 4층 감리단 직원이 보고 네, 신 것처럼 네. 그분도 조사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고 원한이 있는 사람 당연히 조사하죠. 뭐. 원한 치정 금정 무조건이죠. 그 이제 그 조사에 들어갔어요. 네.
자, 피해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 예. 사람이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예요. 어떻게 특이하셔요? 어떤 이력이냐면 네. 현재는 이 사람 저 신용불량자입니다. 사업을 근데 하시는데 신용불량.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이 사람은 수백억 규모의 네. 도시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수백억 규모의. 근데 지금 현재는 신용불량 상태예요. 건설사 운영하셔 회장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2006년도에 형이 운영하는 건설사 시행사 대표로 예, 참여했다가 시행 대표로.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도산한 거예요. 그 형이 이제 그 건설사를 운영하니까 건물 지니까 그 시행사로 들어간 거예요. 수백억 그 자기 회사 그 걸고 네. 컨소시엄 비슷하게 들어간 네, 네. 들어가갖고 이제 토지 막 매입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진짜 크게 사업 벌렸는데 매입 과정에서 이게 잘 안 되는 바람에 도산해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좀-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재는 신용불량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이 재개하려고 새로운 건설사를 만들었대요, 조그맣게. 예, 예. 그리고 이제 마곡지구 재개발공사 그 시행사로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죠, 이거. 거기다 얻은 거예요, 그 사무실을. 예. 그래서 이제 그 시행사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네. 조합 설립하고 이제 조합장 선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네. 중요해요. 재개발이니까 조합을 엄청 조합장 중요해요. 선출해야죠. 근데 조합하고 또 이 사람이 갈등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렵죠. 그러면 이제 경찰이 수사할 거리가 엄청 많아. 조합원, 조합장 다 조사해야 돼 이제. 그러네요. 일이 네. 좀 번졌네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왜 그러면 조합원하고 조합장하고 문제가 생겼냐? 자기가 재개하려고 시행사 차고 들어가려고 거기 사무실 내고 거기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예치금 4억을 못 낸 거야 이 사람이. 음. 그거 못 내니까 조합에서 다른 시행사 선정하고 내쫓아버린 거지 이 사람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지난해- 사람하고 이제 조합장하고 마찰이 있었던 거예요. 이 조합장은 제1용이잖아요. 아, 싸웠으니까 어쨌든 조합장 그 조합장 한 명 나오고. 그리고 조합장하고 싸우는 거 본 사람도 당연히 있을 테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조합장은 용의자 선상 1호로 올라간 거고요. 네. 그래서 조합장 막 그 휴대폰 까고 압수수색하고 다 했나 봐요. 근데 또 기지국 위치를 딱 보니까 그 조합장이 그 현장 주변이요. 그러면 조합장 유력한 용의자잖아요. 뭐 일단 조사해야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조합장 데려다가 이게 조합장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조합장 엄청 조사했대요. 아마 형사들이 눈을 벌겋게 키고 아마 조사했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 싸웠다는 정황이 그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안할 수 없죠. 없죠. 근데 네. 이제 기지국 갖고 조졌겠죠. 예. 범행 시간대 그 주변에 있었으니까 같은 기지국에. 네. 뭐였어? 네. 이걸로 쪼갰겠지 속된 말. 네, 네. 근데 이 조합장 얘기하는 거. 나 토지주한테 도장 받으러 댕겼어. 재개발하니까 그치고 받아야지. 할 말 없잖아.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 그 도장 받은 사람들 확인해 보니까 진짜 돌아다니면서 도장 받고. 몇십 명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다는 사람이. 그게 뭐-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못 한 것 같고요. 네. 조합장 일단 네. 털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합 총무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도 통화내요. 금융계좌 뭐 이런 거 다 까는 거지 뭐. 조합원들도 전부 다 또 조합원의 가족까지 한 200명 정도 다 따가지고 금융계좌, 기지국, 뭐 휴저, 통화내역 다 까는 거죠. 이거 아마 이거 하는데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것도 많이 하셨겠네요. 200명. 근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아마 뭐 영양가 있는 어떤 그 단서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어렵다. 이때 한번 맥 빠졌을 거예요. 그죠. 네. 맥이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이제. CCTV죠. 아, 그러네. 네. 이때는 그죠? 있으니까. 예. 판문수사는 그렇게 가고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뭉뚱거려서 얘기하는 거지 50명이 각각 나눠서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탐문조사하는 사람이 있고 저 통화내역 조사하는 사람이 있고 금융거래가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뭉뚱거려서 말하는 거고 네. 또 CCTV 또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봐야죠. CCTV 전담팀이 있죠. 도로니까. 현장 주변이 몇 개인 줄 아세요? CCTV가? 몇 개 있었어요, 이게? 120개입니다. 120개. 눈알 빠지겠다. 그거 다 물라면. 범행 시간대에 현장 주변 그 CCTV 120대 다 이제 그 백업하죠 다 하고 그다음에 그 시간대에 그 주변에 지나간 버스 네. 그 블랙박스 있잖아요. 네, 그거 네. 다 확보. 어. 현장을 비추는 CCTV는 이제 사거리 다 이제 그 하는데 정확하게 현장을 비추는 CCTV는 없어. 그 아, 많은 이거 중에. 안타깝네. 꼭 그래요. 사건이 보면. 알아뒀겠지 미리 공격하기 전에. 그렇지. 꼭 그래요. 근데 없어. 킬러 솜씨죠. 네. 전문가 솜씨입니다 이거. 예. 공격 지점을 다이렉트로 비치는 120대 중에 단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해자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뭘 했는지 그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만 그 쓰러져서 그런 걸어가는 거죠. 것만 봤는데.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사전 답사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서 공격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가까운 CCTV도 현장 건물 옆에 골목에서 바깥쪽으로 촬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렴풋이 저명태로 나온 게 하나 있었대요. 아. 가장 그 이제 저명태로. 영양가 있는 거 하나 나온 게 네. 19시 16분경에 네. 어두운 색 상하이를 착용하고 모자를 착용한 남자. 유력한. 그 사람이 골목 안에서 나오는 게 나와요. 네. 그 골목 안쪽으로 따라가면 이 사람이 쓰러졌던 현관하고 이어져.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골목 안에서 나오는 사람 그 저명태로 네. 건물에서 뛰어나오는 거 그게 이런 저명태로 나오는 거고. 그 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 점을 이제 확대하고 선명화 작업해가지고 보니까 어두운색 상하이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검은색 상하이 모자 쓴 거고. 네, 네. 그 정도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사실 뜬구름 잡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 그, 남자일 뿐이지. 여자일지도 모르지 뭐. 정으로. 그리고 이제 확대. 네. 120대니까 이제 여기서 저명태를 만한 거 보이니까 그 저명태가 가는 방향 쪽에 있는 CCTV도 똑같겠죠. 이렇게 까고 연장에다 보니까 방범용 CCTV에서 딱 하나 뭐가 나오는데 비슷한 저명태 그 남자 그 사람 비슷한 옷차림의 남자가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이 발견. 자전거 타고 가는 거. 예. 그리고 근처 주차장에 그 자전거를 세워놓는 게 버스 블랙박스에 또 나와. 아.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골목에서 뛰어나온 저명태 그 사람이 맞는지 여부는 아직 몰라요. 거기까지 근데 모르죠. 이게 집어넣는 거예요. 응. 예. 그래도 자전거를 타고 나온 사람이 현장 주변하고 이어지니까 유력한 용의자인 거예요. 배회한 건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강력한 용의자라고 일단 본 것 같습니다. 저명태 하나, 그 다음에 자전거 조금 연장하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 거 하나, 네. 그 다음에 주차장에 자전거 세워놓는 거 버스에 하나 찍힌 거, 네. 사람은 안 보이고, 네. 요 3개 정도가 영향가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120대를 처음부터까지 다시 분석해야 돼요. 다시 봐야겠네. 연장 또 빠진 게 없는지 저명태라도 찾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걸 한 달 CCTV 분석을 해요. 한 달 동안. 와. 네? 상줘야 된다 진짜 이 양반들. 그래 한 달 동안 CCTV를 분석했더니 네. 자전거 남자가 20일 날 오전에도 이 범행이 아까 일어난 거는 3월 20일 네. 오후잖아요. 오후. 네. 근데 오전에도 이 현장 동네를 자전거 탄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전거 타고 네.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한 게 나왔어. 낮 시간대에 조금 잘 찍힌 게 나왔어. 그럼 일단 좀 선명하긴 하네. 낮이라 약간 광은 선명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한 달 분석에서 겨우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당일날 거, 그 전날 거 전부 다시 하죠. 네. 그리고 제가 왜 이게 어렵냐면, 자, 연건영 형사가 지금 했잖아요. 그럼 김복준이가 크로스 체크하잖아요. 그래야죠. 놓칠 수 있어요. 네. 사람이 누가 예. 그렇게 아유, 힘든데, 그러면. 하자가 많은 네. 게 사람 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크로스 체크하는 바람에 했는데 낮 시간대 사건 당일날 오전에 자전거 탄 남자가 그 주변을 동네 주변을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검정색 계열의 상하이 맞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두운 색 모자도 맞죠. 네. 마스크가 나와요. 낮이니까. 그다음에 그 자전거의 형태를 봤더니 접이식 자전거. 접이식. 접어서 휴대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펴서 쓰고. 저도 있어요. 예. 접이식 자전거. 네, 들고 다니기 편해요. 야, 그러면 그 일반 자전거랑 틀리죠. 그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좀 특이하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마스크는 또 낀 게 나온 거예요, 교수님. 예, 마스크까지. 3월 20일 날 오전 중에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 그 전날짜로 더 가보자. 그렇지. 앞으로 더 가야겠네. 역산해야겠네 또. 더 이전으로 네, 가자. 네. 그랬더니 3월 3일부터 강서구 방화동하고 공항동 일대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옷차림이 비슷한 사람, 거기다 마스크 쓴 사람, 네. 요 사람이 나와요. 접이식 자전거. 네. 3월 3일부터 그러니까 접이식 특징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게 타고 간 거죠. 20일 날 오전께 나오니까 네. 좀 더 자세히 나왔잖아요. 낮이라. 네. 낮이니까 또 인상착의 해가지고 그 이전으로 가고. 네. 그게 인상착의가 확인이 안 되면 그 이전으로 가도 무용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발리견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3월 3일 날 방화동하고 공항동 일대에서 이 접이식 자전거 타고 옷차림도 비슷한 사람
마스크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고. 어. 그러면 이제 연계해서 또 주변에 있는 거 이제 그 인상 차이를 또 차지하지. 그렇지, 또 찾아야지. 그랬더니 3월 11일 날 공구상에 설치된 CCTV를 하나 찾았어요, 경찰. 네. 이거 자체돼요. 숨은 CCTV 찾기가 경찰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범죄 현장을 직접 비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 현장을 원을 그려가지고 먼 거리에 있는 CCTV도 다 숨어 있는 CCTV를 찾아야 돼요. 이제 뭐 개별적으로 설치한 게 많으시니까. 엄청 많아요. 예. 3월 11일 날 공구상에 설치된 그 CCTV를 찾았어요. 네. 그때 보니까 이 새끼가 마스크를 내리고 가는 게 나와. 아, 얼굴이 나왔네. 얼굴이. 어. 그래서 이제 얼굴 포착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 찾기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얼굴은 나왔잖아요. 공구상계요 교수님 은근히 회상도 좋아요. 좋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밖에 쌓아놓잖아요. 공구들을 그거 자재 훔쳐갈까 쌓아놓으니까 봐. 그걸 훔쳐오는 놈들이 많대요. 많대요, 자재. 제가 얘기 듣기로 공구상이 그렇게 이게 잘 나온다고 철물점 자재상이 네. CCTV 참 좋습니다. 뭐 시멘트 가게 이런 데가 되게 네. 잘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어가니까. 아, 여기도 그럼 거의 그래. 명확하게 나왔겠네요, 얼굴이. 그래서 공구상에서 CCTV에서 어. 마침 마스크를 벗었어요. 아이, 그 등신. 마스크 안 벗었으면 진짜 죽어요, 그거. 그게 힘들죠. 그 마스크 벗으니까 이제 그 사진으로 딱 도출했어. 그래갖고 야 방화동 공항동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 요 근처에 연고지 있는 놈이야. 이거. 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사건 현장하고 가까운 개별 가구 637세대를 주민등록을 다 까. 아, 그 동네를 싹. 네. 그래서 사진 대조해. 남자 사진 다 확인해. 네,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사진하고 네. 사글이 대조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눈알 빠졌겠다. 637세대. 네. 그 다음에 CCTV 속에 있는 이동로 주변 817세대. 예, 거기 전부 합치면 2,200명 정도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진만 갖고 지금 보면은 못 알아봐. 옛날에는 사진만 보고 털었어요. 예. 화성 사건이 실수한 이유가 그거예요. 사진 보고 털어서 사진 보고. 그래서 그 이제 경찰에 사진 보고 터는 거는 사라졌어요. 수사기법에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면접으로 바뀌었어요. 예. 직접 가서 만나는 예, 거예요. 면접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다 면접에서 2,200명. 그 다음에 그거만 하냐? 범행 전후에 전출한 사람이 2,053명이야. 아, 또 나가신 분들, 이사가신 그 사람들도 주소 찾아가서 다 또 면접해야 돼. 개별 방문해서. 이게 스케일이 어마어마했어. 그러니까 총 5,853명을 형사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개별 면접. 네. 그리고 그 공구상에 설치된 CCTV에서 뽑은 사진하고 대조하는 거예요. 욕도 많이 먹으셨겠다. 엄청나게 욕 먹었대요. 예, 욕 먹어요. 그건 실패했어요. 당신 나 못 내가서 얼굴 대조하냐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 동네 사람 아닌 거예요. 아니죠. 예. 이때부터 이제 또 수사는 이제 속된 말로 형사들 말로 아우 일팔 하는 거지. 일팔 하고 댕기는 거지. 이제. 단내 나겠다. 진짜. 아주 이 정도 5,853명을 아마 이게 또 운이 복글복이에요. 5,853명 명단을 딱 정해가지고 그 형사기능이 짝짝 찢어줘요. 영건영조 일로 와봐. 내가 20세대 1번부터 20번 자로 자 갖다 놓고 쫙 찢어서 이제 네. 줘요. 받았어. 이제 그게 용케 운 좋아하고 가는 데마다 다 있어. 네. 그럼 오전 중에 끝나고 목욕탕 갈 수 있어. 예. 근데 개뿔이나 하나가 캔슬 걸려갖고 봤더니 저 전라북도 익산으로 이사 갔어. 네. 그럼 거기 가야 되잖아. 가야지. 근데 우리말로 똥 밟았다고 그러는데 예. 이게 형사계장이 자대고 이거 찢어주는 순간 운명이 결정돼 그날에.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나 많이 했지. 과장님 하실 땐 더 심하게 했을 거예요. 가장할 때는 이제 그건 안 하지 나는. 왜 욕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를테면 저 과장 얘기하는 저 김복준이가 해주는 건 혹시 어디 저 지방 가는 것만 저 똥손이야 이 욕하는 내가 알지 나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렇게 욕을 하셨으니까 알지. 뭐. 그리고 내가 왜 그 욕을 들어 계장이 있는데 과장이 직접 할 필요는 없잖아. 나 수사과장 할 때 일체 그건 안 했어. 예, 잘하셨네. 그럼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또 다시 게시가 자 됐죠? 이제 이게 이제 수사가 완전히 여기서 황당했는데. 1818로 이제 일단 1막이 끝났어. 네. 아까 조합원 뭐 다 뒤지고 했는데 1막 끝났죠. 거기서 맥받아서 1818 했는데 네. CCTV에서 이거 건졌다. 막 요 벗은 것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막 달라붙었는데 또 끝났어. 또 2차 1818 했죠. 그리고 이제 이제 맥 빠져 갖고 있다가 이 경우는 방법이 없어. 3개월 동안 쇠가 빠지게 수사했는데도 그 제자리잖아. 네.
이 경우는 뭐예요? 원점 재수사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 다시 탐문하고 CCTV하고 다시 다 네, 해야 이제 되는 거예요? 원점 재수사는요 마지막 수단이에요. 사실은 원점 재수사입니다. 그러면 뭐가 여기서 원점 재수사에서 제일 먼저 뭐로 가겠습니까? CCTV 역시 CCTV입니다. 봐야 그거밖에 없죠. CCTV가 가장 정확하지만 가장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오류가 가장 많은 그렇죠. 거예요. 네, 관점이 틀려. 각도에 따라서 네, 관심에 네, 따라서 네, 네, 네. 또 그 성의에 따라서. 네. 그래서 집안에 이 CCTV 분석하는 형사들을 이렇게 봐가지고 집안에 복잡한 일이 있고 자기 저 신변에 좀 어수선한 일이 있는 형사들은 CCTV 조에서 빼요. 아,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집중이 안 되죠. 진짜 CCTV 작업은 집중해야 돼요. 요즘에는 뭐 CCTV 우리 형사들 아주 전문으로 잘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또 네. 유난히 정말 CCTV 잘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도 타고난 재능이에요. 그거 타고난 거예요. 네. 옛날에 내가 그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 할 때 네. 별명이 개코라는 친구 있어요. 이은영 경장이라고. 개코. 걔는 뭐 수색 가면 딴 사람들이 다 보고도 그냥 오는데 걔는 꼭 찾아와. 이게 타고난 기가 막히게 찾아와서 아주 냄새를 잘 맡는다고 별명이 개코인데 그 극칭찬이네요. 근데 이제 걔는 잘 찾는 개코인데 나는 시신 냄새 잘 맡아갖고 네. 이거 한 몇 주 됐다 막 이거 그래서 나도 그 개코 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대단하시- 코도 늙으니까 나이 먹으니까 이제 기능이 조금 가더라고요. 아이, 시신 냄새 이제 맡으시면 안 되죠. 예. 자 수사는 이제 원점 재수사예요. 네, 그때 네. 제일 먼저 일바 따라가는 게 CCTV. 네. 다시 돌려보기. 다시 달려보기. 그래서 반복학습이네, 반복학습. 하나는 CCTV 다시 돌려보기. 네. 또 한 팀은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CCTV에 찍히지 않은 동선을 뒤집어보는 거예요. 아, 자, 이 화면 각도에서 CCTV로 여기를 비치고 있잖아요. 네. 몇 월 며칠 날 몇 시경에 그 비치고 있는 사물의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걸 뽑아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가봐요. 응. 가서 변화된 거하고 대조해요. 내 눈으로 이렇게 하고. 그거 엄청 중요해요. 어. 어. 그게 뭐 나왔어요? 거기에서 아주 작은 단서를 하나 또 발견을 합니다. 뭐가 나오신 건데? 3월 6일 날 네. 16시 45분 20초경에 네, 오후에. 예. 용의자가 송정 우체국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슈퍼에 있는 CCTV에 나왔어요. 슈퍼에서. 예.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하나 더 찾은 거예요, 슈퍼. 그럼 이걸 CCTV를 찾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현장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확보한 CCTV에서 현장을 비추는 그 장면 사물 모습 있잖아요. 네, 네. 그 모습을 현장 가서 보라는 거예요. 현장 가서. 현장에 가서. 대조하는 거예요. CCTV 영상하고 현장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럼 형사가 그것도 서 있기도 하겠네요. 서 있어야 그치? 돼요. 그래야지 가서 보고. 보는 거예요. 예, 그 예. 과정에서 주변을 다시 보다가 슈퍼에 CCTV가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슈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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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슈퍼에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그 비슷한 사람이 3월 6일 날 네. 그러니까 사건 한참 전이죠 이게 네. 3월 20일 날 저 사건이 네, 났으니까 한참 전이죠. 14일 전 2주 네, 전에 네. 16시 45분 20초경에 용의자가 송정 우체국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놈이 그 전부터 와서 그 근처를 매회한 게 분명해. 네, 네. 사전 답사일 가능성이 네, 높아 네, 보여요. 네. 송정 우체국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슈퍼 CCTV에 딱 나왔는데 네. 거기서 특징은 얼굴은 중요하지 않아. 얼굴은 이제 확보했으니까 안짱거름. 아, 이렇게 내적지 이렇게 예. 걷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걷는 거지. 이건 안짱. 특이하죠. 예. 약간 오리걸음 비슷해요. 예, 예. 그게 하나 나와. 그래서 특징 하나. 걸음걸이 하나 나왔네. 알았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연계돼서 봤더니 25초 후에 공항 전화국 CCTV가 이제 연계해서 네. 공항 전화국 CCTV에 검정 바지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오는데 발모가지만 나와.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걸음이 비슷했나? 왜 그러냐면 CCTV를 비추다 보니까 저쪽 먼 거리에는 사람의 하반신만 나오고 위에는 안 찍힌 그런 CCTV가 하나 있는데 그게 네. 뭐였냐면 그 공항 전화국 CCTV야. 전화국. 네, 네, 네. 근데 그 전화국 CCTV에 아까 앞전에 슈퍼 CCTV에 안짱이었죠, 안짱. 네, 안짱했잖아요. 그 안짱이 이제 그 연계에서 보니까 전화국 CCTV에서 다리만 보이는데 안짱이야. 그것도 안짱이고. 그러면 얘는 아주 엉거리 찍혔으니까 검정색 바지 입은 거 맞고 그러면 요놈이 움직인 방향이 나오잖아 안짱이. 네. 다리만 찍혔어도 네. 그 방향으로 연계해서 따라가 봤어 경찰이. 그러니까 하나는 계속 현장 따라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2분 35초 뒤에 공항전화국 CCTV에 왔던 길로 다시 돌아와. 그리고 16시 55분경에
슈퍼마켓 그 CCTV 아까 봤던데 네. 거기에서 용의자하고 같은 인물이 그 들어오는 게 보여. 그러면 우체국 방향으로 가서 전화국 방향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거기 그 우체국 전화국에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볼 일이 뭐가 있을까? 갔다가 나오는 게 보였으니까 네. 거기에 뭘 했을까를 경찰이 생각을 해봐야지. 그렇죠. 거기서 착안을 해보니까 전화국 앞에 가서 훑어봤어요. 팀장부터 형사들이 가서 쭉 훑어봤어. 얘가 여기를 한 바퀴 돌아서 나갔단 말이야. 네. 얘가 그 짧은 순간에 여기를 왔다 이렇게 돌아갔다면 그냥 왔다 간 것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이 장소에 얘가 왜 왔다 갔을까를 생각을 해봤대요. 네. 한 7, 8명이 서가지고 진짜 담배 한 대 피면서 거기 서서 생각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전화국 앞에는 공중전화 부스가 있어. 그렇죠. 좀 보기 어렵지만 그 네. 전화국 앞에 있죠. 또 은행 앞에 그 CD기가 설치가 돼 있어. 그래서 아까 애초에 그 방향을 이거 청부 비슷하다고 봤잖아요. 예, 프로의 솜씨라고 생각해서 예. 그러면 이거 살인을 청구받은 자가 사주한 놈하고 그렇죠. 통화도 그 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예, 했을까? 비용도 휴대폰은 받을 수도 절대 있고. 안 쓸 거니까. 네, 네. 그러면 공중전화 가서 전화하고 또 CD기에서 돈 받아 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네, 네. 그래서 공중전화 발신 내역을 그 CCTV에 찍힌 시간대 네. 그때 거기 가서 공중전화 발신 내역을 다 뽑아요. 그 시간대. 네. 근데 거기서는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많이 또 안 쓰니까 네. 공중전화를. 그럼 또 CCTV 아니 CD기. 그쵸. 돈 부분 한번 봐야겠네요. CD기. 그런데 CD기는 또 하려면 영장 신청해야 돼요. 압수수색 영장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CD기를 또 압수수색 영장 신청해갖고 며칠 흐른 다음에 그 시간대에 CD기 이용한 놈을 찾았더니 3명 나와 3명. 많이 안 나오더라고 3명. 네. 3명 중에 한 명이 딱 나왔는데 조선족이 나왔어. 한 명이 김씨 49살 먹은 김씨야. 그 CD기에 나온 그 김씨. 그 당연히 이제 CD기로 가서 또 CD기 또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으니까 그 찍힌 것도 봤을 거 아니야. 네, 네. 그래서 저 찍혔네요. 그동안 찍힌 그거하고 그또 공항에 출입국 입국시에 있던 거하고 대조했더니 그 사람 맞아. 그러면 이건 그동안 그렇게 찾던 용의자예요. 그럼 저기 교수님 그 철물점 거기서 찍힌 거랑도 같은 사람인 거고요. 같은 사람이에요. 아유 완벽하네 그럼. 그러니까 연결해서 그러니까 발목아지만 보고도 안짱걸음을 알아냈다는 게 중요하고. 네, 네. 그 안짱걸음이 걸어갔다 돌아 나온 데가 그 CD기가 있고 공중전화가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용의자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수사는 1절 끝났어. 1절. 네, 네. 특정했으면 검거만 남은 거예요. 이제 추적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CCTV 동영상 뭐 저 이런 거 저 그 경찰청에다가 법보행 분석 당연히 맡기겠죠. 네, 네, 안장거름이니까. 네, 네. 국과수 그거 거기에 이제 신장계 측 그 감정 실시해요. 네. 그 영상 보고요. 국과수에다 보내면 몇 센치 정도의 신장인 거 이거 나와요. 네. 그 신장 계측 시스템이 있어요. 네, 네. 예. 그래가지고 걸음걸이 신장 계산해 보니까 이건 뭐 얼굴 뭐 빼고라도 이름이 범인 맞아요. 확실하게. 그럼 꽉 이제 일단 특정은 됐네요. 예, 조선족 김 씨예요. 조고정 김 씨예요.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이 사람은 중국 네. 연변에서 공수도협회 회장이에요. 어이구 가라데. 네. 합쳐서 무술이 20단이라고. 와. 이해 가죠. 예. 순간적인 스피드로 늑골을 골절시키면서 늑골을 자르고 나가서 심장을 침입할 정도의 힘을 몰아쓸 수 있는 사람. 이거 실력 있는 사람인데. 아마 여기서 그 공수도협회 회장이라는 소리 딱 듣자마자 형사들이 무릎을 딱 쳤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수님 저기 그 연변 근처 있잖아요. 흥룡가 이쪽 카라데가 상당히 카라데 세요. 많더라고. 그 왜 세냐면 옛날 만주국 아시잖아요. 일본이 세운 그 정부 그 괴뢰 정부 있잖아요. 그 마지막 이제 청나라 후이가 가서 했던데 거기가 이제 일본 군인들이 가고 카라데를 왕창 뿌려놨대요. 그래갖고 제가 카라데 하는 사범을 아는데 이 저기 연변하고 이쪽 있잖아요. 그쪽에 카라데가 많아요. 되게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카라데 세요. 실전 카라데래도 얘네도. 챔피언도 많이 나와요. 예. 격투기 쪽에 아주 알아준다고 그래요. 이 센데. 그러니까 이 조선족 김 씨가 연변에서 공수도협회
회장이에요. 여기서 회장할 정도 보통 사람 아니라는 얘기죠. 무술은 예. 합쳐갖고 20단. 아유 인간 흉기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F4 비자로 왔으니까 이거 네. 이제 전문 비자예요, 전문.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떤 목적이냐면 무술 등 그 교류 목적 비자예요. 무술. 네. 그러면 무술 교류 목적으로 왔다면 우리나라 무술가가 불렀을 개연성이 많아요. 그 초청을 해야죠. 초청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가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체류지는 어디냐 우리나라에? 네. 수원이에요, 수원. 아 여기서 안 달고요, 방화동에. 득달같이 경찰이 갔어요, 수원으로. 당연히 없죠. 네. 살던 흔적도 없어요. 그냥 주소만 가짜 올려놓고 주소지네요? 거기 자체를 살질 않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일단 외국이니까 또 외국에 도망가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거 출국했나 여부를 또 확인해 봐야겠죠. 네, 출국조에 했더니 네. 체류 중이에요. 아 출입국. 그럼 우리나라에 있긴 있는 놈이 이거 분명히. 네. 아직 그 사고치고 도망 안 간 거예요. 네. 이때 아마 이제 이게 출국 금지시켜야 돼 원래는. 네. 근데 출국 금지는 증거가 완벽하지 않으면 금지 안 가. 그냥 이제 금지하고 이게 정지가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수사할 때. 네. 출국 금지를 한번 딱 걸어놓으면 그건 한동안 풀어줄 때까지 그냥 그대로 가도 돼요. 근데 출국 정지를 걸어놓으면 이게 아마 지속기간이 10일일 거예요. 아 10일 동안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갱신해야 돼요. 아, 갱신해야 더럽게 돼요? 귀찮아 이거. 잠깐 실수하면 고사에 빠져나갈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뭐 이거 출국 금지 조치는 어지간하면 그 또 법원에서 허가 안 해줘요. 저 출입국 관리소 이런 데서 잘 안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쓰는 출국 정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얘는 그래서 출국 정지해서 10일 단위로 이제 지속 갱신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그럼 없으니까. 출입국 관리국에 계속 연락처는 등록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국내 그렇죠. 연락처는. 휴대폰이 있죠. 추적하죠. 아. 그래서 왔더니 네. 이 새끼가 공중전화 같은 걸 쓴 것 같은데 당연히 범행 그 인근에서는 절대 휴대폰 안 쓰죠. 안 썼겠죠, 그야. 예. 지 휴대폰은 이제 있으니까 그 추적 들어갔더니 사용하는 장소가 안산 원곡동이에요. 거기에서 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실거주지는 안산이네. 체류지는 수원으로 해놓고 네. 실제는 안산 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 그리고 이제 얘를 싹 까다 보니까 얘가 자동차 등록을 했네. 자동차 샀어. 차가 있어요. 샀어. 근데 네. 등록을 했는데 3월 21일 날 자동차 등록을 했어. 범행은 3월 20일 날 일어났잖아. 그러면 이거 갈수록 청부 같아. 돈 받아갖고 자동차 산 것 같아. 차종이나 뭐 이런 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나오죠. 예. 당연히 이제 그 차남바라든지 이런 거 체크했죠. 예. 그리고 이제 한편 뭐 휴대폰 당연히 기주국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12월부터 거주지하고 관계없는 그 범행 주변에서 맴돌았어. 아 거기 왔다 갔다 원곡동에서 주로 사용하고 네네. 수원은 아예 수원 쪽에서는 없고. 안 썼고 지체로 네, 돼 있는 데가 안 네, 쓰고 네. 범행 현장 있잖아요. 네. 요번에 사건 난 그 현장 주변에서 계속 작년 12월 달부터 그 주변에서 계속 휴대폰을 쓰고 그 다음에 원곡동 쪽에서 쓰고. 그럼 거의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그리고 범행 이후에 3월 20일 이후로는 전화가 완전히 끊겨버리고 더 이상 안 써. 안 그 쓰고. 주변에서는. 예. 그러면 3월 20일 날 자동차 등록한 거 이건 예. 돈 받아서 산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예. 차량 추적해야죠. 예. 3월 20일 날 20시 41분경에 사건 당일 날이에요. 네. 시흥대로의 방범용 차량 그 인식기에 찍혔네. 중고차 샀어, 중고차. 그 돈이 있으니까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차는 미리 사고 등록은 늦게 한 것 같아요. 아. 차는 미리 돈 주고 네. 사놓고 등록은 좀 늦게 해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범용 차량 인식기 이제 그 차 넘버를 경찰이 막 수배해서 다 볼 거 아니야. 네, 네. 그랬더니 3월 20일 날 20시 41분경에 시흥도로에 있는 그 방범용 차량 인식기에 찍혀 있어 그 차 넘버가. 그러면 그 차를 파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잖아. 찾아야죠. 그러면 쫓고 네. 있으니까. 네. 그랬더니 그 이 차를 중개한 업자가 맞다 그 사진 보여줬어. 네. 이 차 사간 사람 누구냐. 맞다고 그랬더니 그렇겠지. 중개한 사람 이 사람 맞아 이 사람 사갔어요. 이 조선족 이 사람 김 씨가. 그러니까 이 새끼 차 확실해 이거. 이거만 차만 찾으면 돼 차만. 네. 타고 다니고 있으니까. 차만 찾으면 돼 이제. 그러면 그냥 무대포로 전국에 수배 물론 차량 수배는 해놓죠. 해놓지만 전국에 있는 그 차량 뭐 무대포로 찾는 건 아니에요. 이게 기지국 지금 현재 전화가 사용되는 기지국 인근 쪽에 그 차가 움직일 가능성이 네. 많잖아요. 그래서 기지국 위쪽으로 배회주 지역 그 주변에서 차량 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7월 16일 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차를 특정하고 16일 만에
보름 만에 15일 만에 이면도로에 세워져 있는 차량을 찾았어요. 이면도로예요. 네. 그럼 버린 거예요, 요새? 아니 이 새끼 이제 아마 세워놓고 어디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은 이제 막 기지국 그 주변 얘가 휴대폰 사용하는 그 주변 뭐 이런 데 찾은 것 같아요. 그 이 친구는 지금 까진 건 모르는 거네요. 자기 모르죠. 핸드폰하고 얘는. 차가. 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는 그런 거고. 거죠. 그 이면도로에 세워져 있는 차량을 찾았어요. 그러면 지켜봐야지 찾을 그렇죠. 때까지. 계속 또 그러면 그 저번에도 새끼가 말씀하셨잖아요. 차를 세워놓고 5일 동안 여행 가면 5일 동안 거기 있어야 돼 형사는. 하여튼 지켜보게 해야 돼요. 만약에 조선족 김가가 피해자 A 씨를 왜 살해했을까? 그게 중요하죠. 연결고리를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여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는. 네. 연결고리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네. 그 사이에 청부라면 연결고리는 없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조선족 그 사람하고 사망한 분 사이에 연결고리는 직접 없어. 근데 얘는 공수대표 회장이고 솜씨가 프로야. 청부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면 이 A씨하고 유감 있는 사람이 얘한테 부탁을 해서 얘가 공격한 거란 말이야.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찾는 방법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요 김가 조선족의 통화 내용을 사그리 뽑는 거예요. 그렇죠. 입국하면서부터 통화 내용을 다 봐야죠. 예. 사그리 빠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훑어보는 과정에서 3월 20일 날 특히 집중되겠지. 예. 범행 당일날. 3월 20일 날 범행 이후 20시 13분경에 문자 메시지 간 게 있고요. 하나 있고요. 20시 16분경에 25초간 통화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범행 직후라고 만약에 얘가 청부살인을 했다면 범행 직후에 바로 문자 보내고 통화한 사람이 사주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 높죠. 그래서 그걸 따져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수원에 거주하는 이 씨인데 이 새끼가 체류지로 올렸던 그 사무실 있잖아요. 네. 거기 주인이에요. 그럼 초청을 한 사람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중국에서 한국으로 그거는 초청할 한번 때. 좀 확인해 보자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 그 수원에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범행 직후에 바로 문자도 보내고 25초 통화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이 씨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 이 씨는 얘가 체류지에는 주소지에 있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세계 무에타이 킥복싱 연맹 수원 지역 이사예요. 답 나오죠. 이 정도 되면. 이분도 무술 많이 하시는 무술. 이 사람 아까 염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초청한 사람이에요. 무술 교류잖아. 이것도 또 뭐였지? 실제 쓰는 무술이잖아요. 무에타이나 킥복싱은. 킥복싱 이거 험악한 운동이에요. 예, 좀 험하죠. 실전 무술이라 가지고. 수원 지역 이사예요. 그러니까 그 김씨 이 조선족 김가 요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갖고 그 저 대한민국의 체류지로 등록하는 주소 있잖아요. 네. 그 주소지가 요 이 사람이 수원 사무실로 쓰는 데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해를 구했으니까 체류지로 걔가 김가라는 놈이 그 등재를 했겠죠. 네, 보증인일 수도 그러면 있고요. 두 사람은 예. 요건 분명히 뭔가 연관이 뭐 있는 내용은 알겠죠, 뭐. 살인 사건 끝나자마자 바로 통화하고 문자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직접 증거는 없잖아요. 그렇지. 저기 무에타이 뭐 이사가 또 그 돌아가신 분하고 연결돼 있는 건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요거는 관망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봐요. 청부라면 반드시 돈이 오갈 거 아니에요. 돈이 오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김가 금융계좌를 싹 추적해요. 이제부터는 좀 수사가 편해지죠. 그렇죠. 특정했으니까. 네. 금융계좌 싹 갔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또 우리나라 들어와 4개나 갖고 있네요. 계좌를 4개나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 4개 통장에 큰 돈이 오가는 적은 없어요. 근데 경찰이 이것도 처음에 실수했다고 그러더라고. 왜 실수를 했어요? 사람을 만약에 청부했으면 수천 단위일 거라고 생각하고 수천 단위만 봤다는 거야. 이거 진짜 우리 수사관들 생각 잘해야 돼요. 작은 돈에 설마 살아있겠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 큰 돈이 오간 게 없으니까 이거 4개 은행 거자 깐 다음에 아이씨 이거 개털이네 그랬다는데 예. 그런데 2013년 10월 28일 날 300만 원 입금된 게 하나 유일하게 큰 돈이에요. 농협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역추적 들어가 이제 또. 네. 누가 그랬더니 보내- 그 입금자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국 그 킥복싱 연맹 수원 이사님. 킥복싱 연맹 예. 그 수원 지역 이사 이 씨. 예. 그 이 씨의 딸이에요. 딸이 왜 얘한테 300만 원을 줘요? 그러네. 어? 예. 그러면 또 이 씨의 딸 계좌를 또 역추적 또 또 들어가. 까야지 뭐. 또 까요. 예.
그랬더니 딸 계좌에 입금돼 있는 1,000만 원짜리 수표가 2장이 있어. 2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300만 원이 어. 이 조선족한테 간 거예요. A한테 간 거네. 그 수표는 그러면 수표로 입금했으니까 2,000만 원. 네. 그 수표는 어디서 발행했는가를 또 따져 이제. 개인 수표였어요? 법인 수표였어요? 그 종합건설. 에이씨 끝났네. 그러면 그 종합건설에서 수원에 있는 그 이 씨한테 2,000만 원을 준 거고 2,000만 원을 이 씨가 받을 때는 딸 계좌로 받았고 딸 계좌에서 조선족한테 300만 원을 입금해 준 거고 나름대로 이 새끼 해먹어도 많이 해먹었어. 차액이 1,700만 원 나지. 셋다 간다고 노력을 했네 나름대로. 300에 1 시킨 거라고 보이잖아 지금 일단은 일견. 아니 어디 사람 목숨이 2천만 원이 이 개새끼들. 아니 근데 더 받았죠 이제 나중에 더 나오겠지만 근데 아마 보직 이게 계약금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이 새끼들. 그럼 일단 아주 유력하게 두 사람이 이렇게 이거는 연결됐다고. 네, 그리고 떴네요, 수면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경찰이 이 정도 되면 네. 종합건설이 원청주. 원청 주고. 그 다음에 수원의 그 무에타 이사. 무에타 이사는 이거 브로커. 하청. 예. 브로커가 실행자한테. 제하청. 이런 이렇게. 이제 구조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 경찰이 퍼즐을 맞춰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이제 전부 분석을 했어. 계좌 같은 거 압수수색해가지고 그때는 의미 없었잖아. 전부 받아놨지만 그 분석하면 되지. 세 사람이 나오면 세 사람을 거기하고 연관이 있는지를 맞추면 돼. 그림 그려야지 이제. 미리 그 받아놓는 게 고생해서도 네, 좋은 네, 거예요 그게. 네. 그랬더니 범행 당일에 그 용의자 김가가 이가한테 전화했어요. 이제 브로커 이씨라고 부를게요. 네. 브로커 이한테 전화를 했고 이가는 그 당일날 21시 11분경에 예. 땡땡건설 그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 아 법인 핸드폰으로요? 네. 그러면 그 법인 그 누굴까? 누구예요, 그러면 그게 법인? 땡땡건설하고 김가하고 이가 연관성 이제 세 이 사람 찾으면 돼. 찾아야지. 네. 그래서 이제 땡땡건설 종합 대표를 또 경찰이 이제 아이, 확인하죠. 아니 수표를 몇 천만 원이 갈 정도면 종합건설 이사 승인 없이 수표가 발행될 아이, 일이 말도 안 없잖아요. 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땡땡건설 그 대표이사 이씨 54살 먹은 사람이야. 예. 그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사망한 사람하고 연관관계를 봐야 되잖아. 돌아가신 A 씨. 돌아가신 분하고 그 네. 건설 시행사하고 몇 건의 소송이 걸려 있어.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뭐였냐면 아파트 신축 공사 관련돼 갖고 토지 매입하면서 용역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을 파기했어. 이 종합건설이 이 사람하고 계약을 파기하면서 뭐 이제 손해 봤다 그러면서 지금 돌아가신 분이 소송 걸고 뭐 하는 게 11건. 민형사가 11건이 걸려 있어. 민형사 서로 11건 걸려 있으면요. 그건 거의 철천지 원수. 철천지 원수죠. 그러면 죽일 이유가 충분히 되잖아요. 청부 요건이 되잖아요. 일단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수정 가능한 동기는 충분히 나왔네요. 예, 그러면 이 연결고리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면 일단은 김가부터 따가지고 브로커하고 이제 역순으로 올라가죠. 역순으로 가야죠. 이제 김가 따로 갔어요. 네. 10월 8일 날 안산 원곡동에서 당연히 기지국 추적했겠죠. 네네. 실시간 위치 추적했겠죠. 네. 김가 체포했어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압수수색 바로 하죠. 네. 체포하면서 네. 주머니에서 이제 주머니 싹 뒤지거든요. 네.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 사망하신 분 피해자 회사 직원 사진이 나와. 왜 나와요? 그 사람은 홍 씨인데 여자예요? 사망한 분은 아니 남성이에요. 사망한 분은 A 씨 그분은 사장이잖아. 네.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직원의 사진이 나오는데 그 사진이 저 얼굴을 멀리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야. 확보한 것도 아니고. 그게 이 조선족 김가 주머니에서 나온 거야. 돌아가신 분 직원의 사진. 예. 그러면 돌아가신 분 직원 사진까지 왜 주머니에 나올까? 그래서 또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11건의 소송이 걸려있는데 그 사건 담당자가 그 주머니에서 나온 사진 그 홍 씨야. 그 사람이 그 사건 11건 민형사 소송 그 주로 하고 다닌 사람. 네. 그러니까 아마 최초에는 타겟팅을 이 사망하신 분 있잖아요. A 씨의 직원, A 씨 밑에서 민형사 사건만 담당하는 홍 씨 그 직원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야. 아 그러네. 그래서 멀리서 찍은 사진이 그 새끼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그 범행하고도 왜 주머니에 갖고 다녔는지. 그러니까 원래는 타겟팅 1번이 사망하신 A 씨의 직원,
그 직원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 직원 왜 죽이려고 했냐? 11건의 민형사를 걔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사람이 예. 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여건이 바뀌면서 A 씨한테 옮겨와서 사장한테 그 이유가 뭐냐면 홍 씨가 그만둬 버렸어요. 홍 씨가 계속해서 그 민형사 11건을 담당하고 있었으면 그분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청을 또 공격을 한 거네요. 어차피 그렇죠. 소송의 주체는 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시니까. 피해자가 변경된 거예요. 그럼 얘를 따와갖고 교수님 경찰에서 예. 수사할 때 뭐 진술 거부나 뭐 이 새끼 뭐 처음에는 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뭐 아이고. 괜히 시비 붙어서 했는데 예. 이건 뭐 증거가 차고도 넘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 강력일 팀의 유중국 그 팀장이 예. 이 회유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아. 얼르고 뺨치기를 잘한다. 너 이러면 되냐? 그리고 너 정부 시킨 놈이 나쁜 거지. 예. 뭐 이렇게 이제 했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증거 그다음에 회유에 넘어가 가지고 그 브로커 이가 네. 얘가 한국에 혼내줄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불러들였고 그 대가로는 3,5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3,500만 원을. 그래서 이제 범행했는데 이 두 사람은 연변에 가가지고 이거 저 브로커 이가가 연변에서 둘이 의형제 맺었대. 아. 이제 아마 무술 교류하고 하는 과정에서 네. 친해져 가지고 통해서 연변 땅에서 이제 술 한잔 놓고 의형제 됐나 봐. 네. 그 의형제 맺어 갖고 겨우 한국에 불러서 사람 죽이라고 시키냐고. 에이. 이 새끼 제일 나쁜 새끼죠. 어떤 놈이. 네, 사실은 이게 나쁜 놈이에요. 어? 시킨 놈들이 더 나쁜 놈들. 이놈. 그래서 3,500 받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네. 자기는 진짜 들어와서 이 운동하는 사람이잖아. 범행 주저했다는 거예요. 주저했다. 그러고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살해 시점은 자꾸 늦어지고. 어? 그러다 직원도 그래, 그만두고. 어. 그 3,100만 원 받았대요. 지급도 약속된 그 3,500보다 400만 원 또 띵겨 먹은 것 같더라고. 거기다가 이제 올 때는 뭐 그 아까 무술 교류로 왔잖아요. 네, F4 비자로 왔으니까. 네. 근데 F4 비자로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막노동 못 해요. 아, 그렇죠. 취업 비자. 그거하고 관계 안 되고 네, 네. 취업 비자 아니니까. 그러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돈줄은 타고 이랬던 거고. 그래서 범행을 400만 원 그 띵겨 먹고 3,500 주기로 했는데. 그럼 교사 받은 거는 진술을 한 거네요. 이제 네. 자백을 그 한 거네요. 진술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진술 나오자마자 브로커 2가 땄죠. 네. 10월 8일 날. 네. 땄어요. 그 다음에 이틀 있다가 땡땡 종합건설 대표 또 2가도 네. 또 체포했어요. 순차죠. 순차 역으로 잡았네요. 예. 이제 김가 이거 조선조 김가는 2011년도에 우리나라 입국했다고 그러고요. 네. 이게 이제 많이 버텼어요. 피의자 신문 조서로 5차 6차까지 갔어요. 아, 그러면 뭐 뭐 우발 뭐 계속 네. 오리발 까고 하다가 5차 6차 때 이제 이가 이 브로커 이가가 건설사 사장 이가가 네. 똑같은 이가들이에요. 네. 시킨 거고 돈도 그 사람이 줬다고 얘기해요 브로커가. 브로커가. 아 근데 지가 얘기 안 해도 수표로 입금됐기 때문에 그렇지, 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죠. 깐다고 되지도 않고요. 네. 그 직원 그 홍씨 있잖아요. 네. 그 민영사 담당했던 네. 분. 네. 그분 퇴직 안 했으면 그분이 죽었다니까요. 아유. 원래 자기들도 얘기했어요. 원래 그 사람 보내라고 그랬대. 그 사람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럼 보내면 아까 저 변호사편 그리고 그 만약에 직원을 만약에 해를 가하면 그걸 보고 겁먹고 소를 취하겠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거죠. 거. 이 그다음에 자식들이. 원한도 있는 거고. 예, 원하는 감정도 있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직접 회를 하면 너무 티가 나니까 밑에 있는 직원 쓱싹 해버리고 그런 거죠. 그리고 겁먹고 소취하게 이렇게 하려는 거죠. 그러려고 했는데 그 그런 사람이 거네. 퇴직하고 사라져서 뭐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겁줄 대상이 없어져.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그럼 저 A 씨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제껴 한 거죠. 결국 그 저 브로커 이가도 그 건설사 사장 이가가 자기 시켰다고 교사했다고 그럴 수밖에 다 없지. 시인하고 네. 뭐 그러면서도 이 새끼가 혼내주라고 그랬지 이게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혼내주라고 그랬지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건 또 여전히 주장하지. 혼내주라고 그랬대 혼내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응? 그러면 그 건설사 건설사 사장은 나는 사주한 적 없대요. 돈도 준 적도 없고 손봐주라는 말도 한 적도 없고 나 그 직원도 그 저 홍씨 죽이라고 정부한 적도 없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아마 이제 뭐 다른 거래 관계로 수표 입금한 걸로 막 그 비틀어서 얘기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경찰이 건설사 사장 이가 체포할 때도 자동차 같은데 다 압수수색하죠. 다 뒤져야죠. 그래서 또 정밀 분석했어요. 네.
그 다이어리를 갖다 놓고 압수해서 이 뭐야 박스에 잔뜩 넣어놨는데 미처 다 분석 못했었대요. 네. 계속 까고 있는데 네. 할 수 없이 또 그걸 다 꺼내서 이제 또 밤새 메모리부터 다 깠다는 거예요. 거기서 네. 혹시라도 계속 오리발 못 내밀게. 네. 그랬더니 다이어리가 하나 나왔어. 차 안에서. 네. 차 안에서 갖고 왔던 다이어리에 피해자 회사 직원 홍씨 있죠. 네. 그 사람 주소 적은 원 타겟. 예. 원 원래, 타겟 예. 주소 적은 거 그 사람 주소. 차량 남바 예. 요 기재한 메모가 발견돼. 그거 왜 가지고 있어? 종합건설 사장이 왜 상대방 민형사 걸려 있는 그 저 직원 그 회사 직원 그 사람 주소 적혀 있는 그 주소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를 왜 거기다 적어놔? 이거 그거 전달해 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개 죽이라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 이거 건설 사장은. 왜 적어놨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아이 개소리 안 나. 원래 기억 안 나요. 원래 수갑차면 기억이 안 나는. 뭐 기억 안 나는 거는 저 우리나라의 저 지도층 분들이 항상 기억 안 나가지고 네. 요즘에 근래 이 고등수법 옛날에 이제 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다 뭐 무슨 비리 무슨 사건 터지면 기억 안 납니다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전매 특허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네. 머리 좋아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기억은 더럽게 안 나더라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또 싹바가지 없는 그 수법이 하나 나오더만. 뭐예요? 사건만 터지면 휴대폰 잠궈놓고 안 가르쳐 주면. 뭐. 그러고 네가 찾으라고. 아유 씨. 나 이제 그런 거 보면 속에서 열 요즘에 교수님 이스라엘 돈 많이 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교수님 이거 하기 전에 온 기간부터 결행을 한 기간까지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꽤 길었죠. 그럼 그 11년 기간 정도 동안에 어쨌든 사주하는 입장에서 빨리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계속 독촉했을 이 사람은 거고. 안 하려고 했다는 마음은 좀 맞는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렸죠. 그럼 그 과정상에서 뭔가 통화 내역이나 대화 내역이나 뭔가 접촉한 내용은 있었을 거 그 아니에요. 이제 통화 패턴 1년치 분석도 하죠. 아 1년치 하신 거예요? 당연히 하죠 이거. 어. 이렇게 까는 경우는 완벽해야 돼요. 아구 맞추려면. 진짜 어렵겠다, 이거. 더럽게 힘들어요 이거. 네. 노동인데 이건. 더더군다나 브로커 2가 또 행위자 김가 이거는 피해자 처음에 그 직원 홍 씨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아예 놈이니까 모르니까. 일면식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놈들은 확실히 범행 그 오리발 못 내미는 거예요. 어. 이유도 없는 사람을 사진 찍어서 주머니 갖고 다닐 이유도 없고 따로 다닐 그렇지. 이유도 없으니까 네. 브로커하고 김가는 다 부른 거예요. 근데 종합건설 사장은 오리발 막 내미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이어리에서 그 사람 저 주소하고 뭐 저 차 넘버 나오니까 그거 네. 경찰 뭐냐 그러니까 기억 안 난다 그러고 일면식 저 기억이 잘 안 난다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변호사까지 붙어갖고 제대로 했겠네요. 그렇겠죠. 예. 봤더니 1년치를 이제 이 정도 되면 세 사람 그 통화내 그 1년치 분석을 해야 돼요. 네. 1년치 분석을 했어요. 아유, 보느라 그랬더니 고생하시네. 사장 그 종합건설사 사장 2가 하고 브로커 2가 하고 이제 통화한 다음에 항상 패턴이 그래요. 그럼 브로커는 자, 또 내가 종합건설 사장 네, 2가야. 네. 거긴 브로커 2가야. 네. 그럼 우리 둘이 통화를 해. 네, 여기 통화가 끝나잖아. 네. 그러면 브로커 2가가 반드시 이 김가하고 또 통화를 여기 김가하고 통화해야지. 어. 그럼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우리 이렇게 둘만 하고. 하면은 끝나야 되는데 네. 우리 둘이 통화가 끝나면 그 직후에는 반드시 브로커가 김가하고 통화를 해. 일정 패턴이 그 나왔네요. 패턴이잖아요. 네. 어떤 일을 놔두고 서로 통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한 그게 통화. 1년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네. 그 도표를 그려서 보니까 네. 김복준하고 연건영이 통화 끝나면 바로 연건영이가 정성욱이한테 통화하는 거야. 그 세 사람 공범이라는 게 명백히 밝혀져. 그럼 재판에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구속 이제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이거 이제 해결해가지고 구속했죠. 대단하신 거네. 네. 살인죄, 살인 교사, 네. 뭐 저 직원 같은 경우는 살인 예비 의무 돼 있죠. 충분히 되죠. 예, 예, 예. 진술 나왔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 그런데 이게 열받더라고 이거 1심 때 이거 가장 열받았대요 이거 그 수사관들이. 네. 건설사 사장 2가 같은 경우는 살인 교사 증거 없다. 그래서 상해 교사. 상해 교사? 예. 누굴 상해했어요? 그냥 혼만 내주라고 했으니까 살인 교사가 아니고 때려주라고 하는 걸로 해서 징역 7개월. 근데 2심에서는 원심 뒤집어집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 부장판사 윤준인데 네. 1심 판단대로라고 그러면 이 사람 그 재판장 얘기가 네. 브로커 이 씨가 김 씨한테 A 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는 건데 그럼 브로커가 무슨 이유로 그 A 씨를 살해하라고 그럼 전혀 인간관계가 없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브로커 이 씨는 A 씨를 살해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없잖아.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 네. 이 브로커 이 씨는 반드시
요 종합건설 사장 이 씨의 그 사주에 의해서 연결된 것이다 이 얘기예요. 합리적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똥 까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그거 이제 2심에서는 네. 그래갖고 2심에서는 달리 판결을 하죠. 건설사 사장 이가 네. 사장 네. 무기징역. 그렇지, 나와야지 이게 네. 주범인데. 그러면 이제 조선족하고 브로커 이가는 이제 나중에 손발 들고 다 협조했잖아요. 네, 다 불고 네, 다 불고. 징역 20년. 좀 깎아주신 거네. 이거는 다 네. 불었으니까. 예, 좀 깎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건설사 사장 원청부자죠, 그러니까. 네. 원청부자 이놈은 그 이가는 무기징역 받아서 복역 중이고요. 브로커하고 실행행위자는 징역 20년 받고 지금 그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2016년 11월 17일 날 최종 판결됐어요. 네, 네, 네. 요거 영화 황해 주제가 됐던 사건이고요. 네. 아까 안짱걸음 네, 있잖아요. 네, 네. 안짱걸음이 다리만 지켰는데도 이 내족지보행이라고 네, 그래요. 네, 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 동네를 찾아내고 이랬던 거. 하여튼 이거 강서경찰서 강력팀이 정말 잘했습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는? 강상철 형사, 네. 김병선 형사, 네. 안태정 형사, 네. 김용민 형사, 네. 유중국 팀장.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 팀장 이름이 유중국이야, 중국. 네. 그 중국 그 조선족을 잡았어. 유중국 팀장. 여기 그 신혼 형사가 2명 있었대요. 이 사건 할 때. 네. 신혼이요. 7개월 동안 집에 2번 갔대. 2번. 아유, 이혼당해요, 이럼. 진짜. 이혼한다는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고 대단합니다. 한 사람은 아픈 거 있어요. 7년 넘게 사귄 그 대학교 때부터 사귀던 그 애인하고 네. 7개월 동안 이 사건 수사하는 바람에 헤어졌대요. 이거 꼭 얘기해 달라고. 어. 가슴 아프더라고. 헌신입니다, 헌신. 네. 진짜. 정말 대단. 그리고 나머지 여기 이름 안 나오신 강성철 그럼요. 형사분도 엄청나게 고생. 다 고생한 다 거예요. 고생하신 거네 이거는 보니까. 그냥 그 대단하십니다. 보고서에 이름 올라가신 분들만 제가 이제 읊어드린 거예요. 대단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고 사건이 원래 청부살인은 건너 브로커 막 이렇게 있고 그러면 기지국 뭐 저 CCTV 분석 뭐 이런 거를 정말 그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도 난해해요. 근데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막 이거 설명하려니까 좀 바빴어요. 아유 그래도 수사관님들 노고가 다 묻어나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뭐 깊이보다는 충분히 뭐 이해가 안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아웃들 알면 잡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주 저도 쉽게 잘 들었습니다. 요 사건은 요렇게 좀 정리를 하고 이거 좀 빨리 하고 가야 돼요. 조금 늦어서도 빨리 해야 되고 할 거인데 저번 주 사건에서 제가 노영동 그 방화살인 사건 그 얘기를 하면서 재판 가가지고 이놈이 DNA가 8억 6천만 분의 1이라고 그 무죄 떨어진 걸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 검토를 잘못했어요. 이 사건은 그게 아니고요.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겁니다. 아 검사가 경찰이 그 노영동 원룸에서 담배꽁초를 찾아가지고 이제 기소를 했는데 검사가 그거를 이제 8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그 무혐의 처리를 한 이유가 담배꽁초를 경찰이 현장에 1차 감식할 때는 없던 게 2차 감식 때 발견을 해가지고 범인으로 특정해서 그 기소를 했다. 그래서 이거 갖다 놨을 수도 있다 일부러 경찰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요거 그 알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돼가지고 담당 형사 뭐 이런 데 다 얘기를 했었는데 취재를 했는데 담당 형사는 아니 그때는 김가라는 놈 그 범인 꽃바구니던 놈 범인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조작해서 담배꽁초 갖다 놓고 그 사람을 잡아내려고 했겠냐. 분명히 1차 감식하고 또 2차 감식 정밀 감식 하잖아요. 그때 벽에 타다 마른 그 어떤 옷가지가 있었는데 그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담배꽁초였다. 근데 검찰에서 그 기소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식으로 담당 형사는 얘기를 했고요. 언론에서 찾아가가지고 담당 검사한테 정보공개 청구했어요. 그 불기소한 이유를 그랬더니 거부했습니다. 검찰에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보공개 청구 거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거 이해 안 가요. 만약에 그래요 의심이 간다고 그래
의심이 간다고 칩자. 1차 때 니네 현장에서 발견 못한 게 어떻게 2차 때 담배꽁초가 발견돼서 그 기소 의견으로 우리한테 올라와? 그러면 그 새끼 조작한 거 아니야 그 형사가 사건. 그럼 데려다 조사해야지 검찰이. 그렇지. 그거 엄청나게 큰 죄잖아. 큰 죄예요. 왜 그 조사 안 했어요 담당 형사? 그 다음에 보강수사주의는 뭐에다 아 써먹으려고 그러면 하네? 보강사주의 하면 되잖아요. 보강수사주의를 내지 왜 그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니까 가지고 있다가 8개월 만에 불기소 무혐의 처리합니까? 증거법을 너무 열심히 이 공부하잖아요. 부분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꼼꼼히 자세히 알아봐가지고 다시 한번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뭐 8억 6천만 분의 1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드린 거 사과드립니다. 그 제가 아니, 뭐. 명확하게 모르고 네. 그 또 기록이 그렇게 또 판결로 나온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찾았던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수정하겠습니다. 아,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예.